여러분, 오늘 우리는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가장 큰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소미가 지상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과 낙준이 간절히 찾고 있는 사건의 비밀입니다. 소미와 낙준을 이어주는 비밀스러운 인물, 전직 경찰관 강정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천국의 배달부가 아닙니다. 그는 매번 지상으로 내려갈 때마다 자신의 과거, 하반신 마비를 겪게 된 사건의 진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의도된 범죄였고 그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준은 당시 담당 경찰관이었던 강정구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강정구는 이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지난 4회차에서 아주 잠깐 작가의 암시가 있었는데요. 낙준이 지상 방문 때 강정구라는 은퇴한 경찰관을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천국에서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수기 지옥 이탈자인 박철진에게 인질로 잡힌 것을 알고 급히 돌아가느라 결국 낙준은 강정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편 소미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찾고자 낙준을 따라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쩌면 지상의 풍경 속에서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때 소미는 자신의 꿈속에서 반복되던 장면과 너무나도 똑같은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자주 꾸던 꿈속, 해변의 풍경 그리고 그 풍경을 연상시키던 하와이안 셔츠의 무늬였습니다. 소미는 그 셔츠를 입고 있는 남자를 보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소미는 그녀의 기억 깊은 곳에서 묻혀있던 아픔과 고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분노와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고 이성을 잃은 채 그 남자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낙준은 더욱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남자가 바로 자신이 오랫동안 찾던 전직 경찰관 강정구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소미와 낙준 그리고 강정구는 어떤 비극적인 운명으로 얽혀있는 것일까요? 소미와 낙준은 어린 시절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서 자라며 함께 풀꽃 반지를 끼우고 풋풋한 첫사랑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여름 들판의 꽃밭에서 둘은 첫 키스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소중했던 기억. 그 시절은 서로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둘을 갈라놓았고 각자의 길을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낙준은 따뜻하고 정 많은 해숙과 결혼하여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꾸렸습니다. 반면 소미는 끔찍한 운명의 덫에 걸려 강정구라는 부패한 경찰관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강정구는 처음에는 친절을 가장했지만 곧 진짜 얼굴을 드러내며 소미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미는 강정구가 요구하는 일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거나 저항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폭력과 협박뿐이었습니다. 소미는 점차 자신을 잃어가며 희망 없는 삶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강정구는 소미를 이용해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소미는 점점 더 깊은 죄책감과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정구가 또 다른 범죄를 계획했고 이번에도 죄를 무고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미는 그 피해자가 자신의 첫사랑 낙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미는 충격과 공포로 몸을 떨었지만 이번만큼은 낙준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강정구의 협박과 폭력을 견디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낙준은 더 큰 불행을 피했지만 결국 강정구가 저지른 사고로 하반신 마비라는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소미의 저항으로 인해 낙준은 감옥에 가는 비극만큼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강정구는 소미를 더욱 잔혹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소미의 삶은 더욱 깊은 지옥으로 추락했고 그녀는 희망 없이 강정구의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소미는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낙준만큼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외침은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네가 낙준을 망가뜨렸어. 네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렸어. 강정구를 향한 소미의 외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여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절망과 원한이 뒤섞인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소미는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그토록 많은 걸 빼앗기고 평범한 삶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그녀.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역시 강정구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직 경찰관 강정구는 마치 과거에 자신이 무슨 전설인 양 스스로를 영등포 백상어라 부르며 자부심으로 가득 찬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러온 수많은 악행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고 오히려 나는 멋진 놈이었어. 그 시절 나는 잘 나갔지. 라며 자신의 과거를 무용담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그저 뻔뻔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만큼 끓어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젊은 날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망가진 인생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니 그 절망 속에서 소미는 얼마나 허무하고 슬펐을까요? 그녀의 마음은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 소미를 바라보는 낙준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 해맑게 웃으며 풀꽃 반지를 건네던 소미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 천진난만하고 순수했던 아이가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는지 낙준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 시간들, 소미가 홀로 얼마나 긴 어둠 속을 헤매었는지 생각할수록 낙준의 가슴은 먹먹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게다가 강정구는 소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낙준 자신의 인생까지도 철저히 망가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날의 그 사건 이후 낙준은 하반신 마비로 평생을 침대에 누워 살아야 했고 그로 인해 낙준의 삶은 물론 그의 아내 해숙의 삶 또한 완전히 뒤틀려 버렸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 한 사람의 비열한 선택이 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렇게 얽히고 설킨 채 비극적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천국으로 다시 돌아온 낙준과 소미는 그때 그 시절 그 첫사랑의 감정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리워했던 바로 그 아이였음을 알게 됩니다. 소미는 낙준이 어린 시절 자신에게 풀꽃 반지를 끼워주며 뽀뽀했던 그 소년이라는 걸 알고 눈물이 핑 돕니다. 그러나 이 따뜻한 재회의 순간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숙은 소미가 처음 집에 왔을 때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젊고 예쁘고 깨끗한 소미를 보고 해숙은 나는 쭈그렁 방탱이 할머니고 저 애는 봄 햇살 같은 30대야라며 내심 위축됐습니다. 소미와 낙준이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둘만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해숙은 점점 속이 뒤틀려갑니다.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천국까지 와서 또 이 남자랑 계속 살아야 돼? 내가 미친년이지. 해숙은 마음속에서 갈등이 휘몰아칩니다. 낙준이 미운 것도 아니고 소미가 밉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점점 낙준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고 어느새 낙준이 자신보다 소미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다 하루는 낙준이 소미와 함께 웃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된 해숙. 낙준이 그 풀꽃 반지 얘기를 꺼내며 자기도 모르게 소미의 손을 꼭 잡은 그 장면. 그 순간 해숙의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씨앗을 보면 돌부처도 돌아선다는데 난 사람이잖아. 어떻게 내가 이걸 보고 안 흔들려? 그날 밤 해숙은 홀로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해숙아, 넌 아직도 이 사람을 사랑하니? 아니면 그저 익숙한 삶에 기대고 있는 거니? 이 갈등은 천국에서도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셋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과연 소미와 낙준은 강정구의 비리를 폭로하고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회차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예정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